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우기가 지나고 폭염기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들 지치지 마시고 건강 잘 돌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누가 뭐래도 뭐 두 개가 짝으로 나왔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그리고 김영우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 네, 기차는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지명을 했고요. 뭐 이거는 사실상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시기만 몇 달째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학폭 문제에 부당 개입한 의혹이 있었고 MB 정부 시절에는 이제 언론 장악 시도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론 살피기를 한 끝에 결국 지명을 강행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명 직후에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을 한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거는 이제 폭력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과거 MB 정권에서 자행됐었던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동관 지명자의 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이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보니까 언론 장악이라고 들고 나오는 어떤 문건들을 보면 사실은 그 문건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런 식으로 시행된 것도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몇 차례 신세계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국정원의 당시 이제 홍보수석실 혹은 홍보수석 명의로 지시를 하고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로 방송사에서 이제 인사 관련된 내용들은 시행이 된 것들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없는 보도로, 없는 의혹으로 만들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했을 때 언론 장악 기술자라느니 언론 장악의 귀재라느니 하는 것들은 과한 표현이며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나와서, 피해 당사자가 나와서 나는 그 친구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제 했었던 점을 강조하고, 그리고 모 방송사는 그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았으면서도 그 내용을 이제 보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의 대통령과, 물론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성,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부의 기조에 맞는다라든지 또는 그것을 극복하고 남을 어떤 방송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토론의 거리가 되는데, 언론 장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 김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게 사실은 뭐 형사처벌을 어떻게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때컨대 뭐 KBS 정현주 사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던 문제라든가, 우리 시사 라디오 같은 경우는 MBC나 KBS에서 실질적인 사전 검열에 가까울 정도로 압박이 되게 많았다는 것은 당시 일선 현장 PD들의 인터뷰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굉장히 기사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편을 그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사후적으로 용인해주긴 했지만 절차적 정당성까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또 명명백백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종편을 또 승인해줬던 문제, 이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주관하고 기획했던 핵심에 이동관 특보가 있었던 전력, 이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독립성 말씀을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방통위원 같은 경우는 인수위 위원은 이제 몇 년 동안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수위 위원은 아니라 인수위에서도 무슨 고문 역할인가 해서 정식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구성원이었지만, 근데 이제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이 어쨌든 이 자체를
방통위원장 혹은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면 그조차도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네. 약간 감탈하는 거죠. 편법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과연 적절한 인사냐라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동관 특보 임명설이 있을 때 그 자료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18일 홍보수석 요청 자료 이렇게 국정원에서 딱 써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09년 12월 24일 18일 날 요청해서 12월 24일 날 국정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다가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지금 방통위 지명자거든요. 방통위원장. 홍보수석 요청 자료 이런 문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손석희의 시선 집중, 노골적인 편파 보도, 흠집내기, 정부 흠집내기,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세종시 4대강 때문에 용산 사태를 잊어버렸다는 등 악의적 멘트로 여론 선동. 그래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뭐 구조적 문제점 이거 뭐 전부 다 각 부처는 라디오 시사 프로를 철저히 모니터하고 전부 다 명예훼손, 손배소 등 법적 대응 다 해라. 이런 얘기가 국정원에서 작성해서 홍보수석실에 전달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라디오 진행자, TV 진행자, 소위 패널들 전부 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언론 장악이 없었고 실행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홍보수석실에서 이 홍보수석실 요청 자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동관 홍보수석이 몰랐다라고 하면 너무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무능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파적으로 이 공권력을 가지고 공영방송을 일일이 편성에 개입했다라는 건데 그 어느 쪽도 변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버리니까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좀 난감합니다. 사실 그때만큼 이 나쁜 일이 딱 하나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확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 뭐 이걸 방송장악이라고 해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라디오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어요? 네. 근데 도어 스태핑을 안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라디오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사실은 그 YTN 민영화 문제라든가 혹은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MBC 민영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전 정부의 어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런 이동관 수석이 주도했던 어떤 기획의 연장선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극히 좀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공영방송 라디오 마이크를 쥐어주었던 핵심 관계자가 우리도 BBC 같은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다소 좀 뭔가 성찰적인 모습이 좀 부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네. 또 이런 이제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는 장악한 적 없다, 몰랐다예요. 몰랐다. 국정원 문건 몰랐다. 홍보수석실이라고 써 있는데 몰랐다. 되게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정원이 이제 공문서 위조가 된 거니까요. 문제가 되는. 아니 이 문서에 이거는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요. 문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해요. 예, 문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한 적이 없는 거니까 요청했다고 적어놓은 국정원 직원이 공문서 위조한 걸로 이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애초에 이제 국정원이 저런 식의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 사찰로 볼 수도 있는 저런 행위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여기서부터 이제 따져 들어갈 게 워낙 많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몰랐다. 요청한 적 없다. 뭐 이러면은 뭐 국정원은 뭐 하늘 보고 총 쏜 겁니까? 도대체. 게시가 나온 거죠. 네. 자, 아들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김승유 하나 고등학교 네.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자 하나금융지주 그 당시 회장이 YTN과 직접 좀 통화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YTN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기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김승유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논란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해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사 내용을 막상 지켜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상 일종의 자백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좀 그러니까요. 의문이 들 정도의 내용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학폭 논란이 이제 뭐였는지를 다시 짚어보자면 그 당시에 교직원 회의에서 이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논란이 논의되고 난 이후에 아들이 이제 전학을 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동관 후보자 당시 이제 특보가 김승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에서는 그 당시에 전화를 건 거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사장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로 통화를 한 거고 직접 관련된 청탁을 한 적은 없다. 이거를 입장문을 별도로 배포했을 때 거기서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휘 이사장이 YTN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달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싱을 배워서 어디 가서 지가 뭐 괜히 손도 뻗쳐보고 싶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 자기 방에서 애들한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새로 전학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까 시험은 여기서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다? 별거 아니다? 예, 이게 이제 별거 아니고 실제로 그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격기를 배운 뒤에 피해자들을 때렸다라는 거는 그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이미 이동관 후보자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학 일정을 늦춰달라고 이사장에게 직접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랑은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학을 가자마자 새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일정이 되면 내신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이제 일종의 청탁을 했다라는 걸로 들리는 대목인데 김승휘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당시 하나고 교장한테 직접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부탁을 전달했다라고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관 당시 특보가 이사장에게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다만 실제로 학교가 이제 전학을 미뤄달라는 조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부분을 들어서 김승휘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학교 운영에 이제 개입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첫 번째는 분명히 이동관 특보가 본인 입장문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야,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네, 학부모가. 뭐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 사실관계 알고 있고 부탁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전학하는 거 날짜를 미뤄달라고? 그래도 뭔가 사실은 그동안 뭐 아들과 그 피해 학생이 뭐 이제 친구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잘못했다는 것을 그래도 인정은 하는 태도. 왜냐하면 전학은 불가피하지만 전학 시기를 미뤄달라가 핵심적인 청탁 내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전학에 대해서 불복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이동관 특보도 그 당시에 생각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본인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본인이 자인하는 거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동관 특보는 당시에 다툴 수 있었으나 자기가 그 대통령실에도 있고 해서 전학을 가졌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예,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보면 충분히 여러모로 다툴 바가 있었으나 네. 그냥 전학을 가졌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셔서 이것도 뭐 자인했다 무슨 뭐 전학 갈 만큼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뭐 해석을 뭐 달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아마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또 보도가 나겠지만 이제 예정됐던 지명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뭐 얘기 안 나올 수는 없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실패한 청탁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 얘기인데 2010년에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것도 역시 YTN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요즘 YTN이 파이팅이네요. 이게 여러모로 이제 연속 보도가 나왔는데 2009년 10월 말쯤에 A 모 씨라는 분, 이게 이제 한 불교 종파의 신도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부 고위층과 가깝다는 행세를 하면서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2009년 10월 말에 이 A 씨가 지인인 C 씨와 관련된 인사청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그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의 부인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G20 정상회의가 2010년에 이제 열렸는데 있었죠. 예. 그때 당시 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홍보기획단장, 이게 이제 1급 공무원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좀 맡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돈을 줬고, 그 당시 준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던 이제 홍보수석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청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동관 홍보수석. 그렇습니다. 2009년 11월에 그래서 부탁을 한 C 씨의 이력서를 그 부인한테 건넸고,
2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에는 이 청탁을 넣은 A씨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수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동관 그 당시 홍보수석의 부인이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내묶음,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특보 부인 같은 경우는 돈을 보고 이제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한 뒤에 그날 밤에 돌려줬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C씨 같은 경우는 청탁했던 자리에 가지는 못했고 이 특보 역시 해명하기로는 귀가한 뒤에 부인의 얘기를 듣고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이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정부 고위 당국자들하고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사건 2달 뒤인 2010년 3월 11일 이 특보가 이제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한 뒤죠. 그런데도 이 그 청탁자인 A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도회가 주최했던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 대규모 행사에 당시 박재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서 이 문제 A씨의 좌우에 앉았고 또 이제 연설도 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한 건 맞는 거냐, 혹시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는 맞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뭐 어쨌든 돈을 줬는데 거절했다. 요거까지는 이제 형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수사에서 확인된 확인이 된 거니까 이거는 뭐 미담으로 저쪽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신고한 건 맞냐? 만약 신고를 했다면 당시 청와대는 이런 그 청탁이나 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대한 생각을,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박재환 국정지석이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그 청탁을 했던 사람이 개최하는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영호 통일장관 임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로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15번째 장관급 인사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서 이게 부적격 인사인 게 분명한데 과욕을 버리고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기 바란다라고 개인 했지만 유튜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오늘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일상이 돼가지고 저희 국민들도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제 여야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5년을 탈탈 털어서 정확한을 모르겠는데 한 4년 지난 시점까지 한 20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정부 때는 17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MB 때는 10건인가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독 채택된 건 빼고 이제 아마 그 미채택된 경우인데 벌써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지금 15명이면 그 역대 기록을 갱신할 것 같고 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미채택된 보고서로 된 부분인데 예.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김영호 장관의 이력을 봤을 때 뭐 통일부 장관이란 자리는 좀 부적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 대통령실이 이제 그냥 국회에서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로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청문 보고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의를 필요로 한 거 외에 국회 청문회는 왜 있냐라는 질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통일 정책과 관련된 수장을 김영호 씨가 맡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 그리고 용산의 야당에 대한 협치 소통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국회와 상관없이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딴 걸 떠나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본인 신념과 관계없이 그 시진핑, 김정은 재거설, 그다음에 미국은 총선 결과를 이미 대한민국 총선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등등의 상식적 판단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준우, 임경빈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방위백서 2023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연례 행사가 돼버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일본 방위백서를 보니까 자국 주변의 안보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 그러니까 뭐 이 러시아식 표현으로 이제 쿠릴 열도입니다.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우리 독도죠. 이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지난해하고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한 듯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 대리를 초치했습니다. 이 이제 안보 관련된 부분, 특히 방위백서의 이제 독도 관련된 부분은 즉각 철회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이제 불렀습니다. 지금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가 한국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무 공사가 대리 자격으로 초치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 형식적으로 초치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할 거면은요. 이거부터 수정해야 됩니다. 지난 6월 8일 날이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110쪽에 달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전체를 5년, 향후 5년 이렇게 국가안보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여기 독도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독도와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각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문제에 단호히 대처한다라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는 독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서 독도라는 말 빼놓고 일본에서 이렇게 독도 관련돼서 이런 영유권 관련된 주장을 하니까 그냥 공사 한번 불러다가 야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 듣습니까? 우리한테 내용이 없는데? 일본은 참 근데 쿠릴 열도도 계속 언급하는 거 보면 이게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뭐 잃어버린 영토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죠. 변경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70년째 계속 70년 넘게 계속 이 불필요한 미련을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을 스스로 이렇게 뭐 공세적으로 하는 표현들을 계속 쓰는 게 사실 진짜 이해가 가지 않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태평양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는 거라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심리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독도를 빼놓고 뭐 초치하고 뭐 이러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다. 그 일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해산물 이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제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붕장어회의 고추장 비빔밥을 이게 맛있게 먹었다. 어제 그 씬스틸러가 장어던데요. 네. 예, 붕장어를 여러모로 직접 이제 손으로 이제 잡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수산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러다 이게 물리기도 하고. 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수산물을 좀 많이 이제 소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산물 시장을 찾았다는 거고요. 어제 대통령 부부가 이제 시장의 2층 식당에서 어업인들 그리고 시장 관계자들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상인이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하는 바람에 너무 어렵다 뭐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고 다른 상인은 오염수 괴담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소연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방류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여기 가서 뭐 수산시장 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것보다는 수해복구 현장을 하루라도 부부가 같이 찾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송에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오송에서 가장 많은 지금 사망자가 나왔는데 오송에 대한 언급도 직접적인 언급도 없고 오송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저는 오송 현장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급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원입니다. 예, 충원입니다. 그 한국 갤럽 정당 지지율 사실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사실 오차범위 안에서 조금씩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29%대, 20%대로 추락한 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준호 변호사님이 한번. 네, 이거 몇 주째 지금 되는데 한국갤럽에서 지금 오늘자로 발표한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 자세한 내용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갤럽 매주 자체 조사인데 윤 대통령 직무수행도는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5%입니다.
그러면 보통 박성민 대표 같은 그 누구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35% 이하고 55% 이상이면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렇죠. 그 딱 보더라인에 경계에 지금 윤 대통령 평가도는 걸려 있는데 네. 문제는 야당의 지지율이 몇 주째 계속 하락해가지고 이제 29%를 찍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작년 6월 말에 28% 한번 기록하고 최저 수준인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을 하는 것과 민주당이 그걸 받아먹는 건 전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슈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윤 대통령의 실정만 가지고 총선 승리를 확언할 수는 없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민경민 작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